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유의 최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안 좋은 리그 순위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이끌었었던 퍼거슨 감독 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모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한 상황과 퍼거슨 감독이 부임했을 때 시대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리그는 또 다른 전설 맷 버스비 감독이 우승했을 시절인 66-67 시즌 이후 20년간 무관인 시즌이었습니다. 게다가 리그 순위도 22개 팀 중 21위로 강등 위기에서 퍼거슨 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팀 외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했지만 내부에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팀 라커룸에서 술을 마시거나 훈련을 게을리하는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이런 분위기를 바로잡아 기강 확립과 유소년 개편으로 팀을 재개편하여 리그 11위로 상승시키며 첫 시즌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퍼거슨 감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 리그, 즉 프리미어리그 이전 리그에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왕조를 성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감독 시절을 4개의 기점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92-93 시즌 맷 버스비 감독 이후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했던 시기로부터 26년 만에 리그를 재탈환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리즈에서 문제아로 불렸던 칸토나 선수를 데려와 활약시켰습니다. 그 이후 칸토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7번이라면 맨 처음 생각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아스톤 빌라를 꺾고 리그를 우승하며 26년 만에 재탈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98-99 시즌 우리가 알고 있는 캄프노의 기적을 세우며 잉글랜드 클럽 최초 트래블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때 당시 선수단을 보면 퍼거슨 감독이 왜 부임 첫 시즌부터 유소년 체계를 개편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로컬보이들이 콜업되어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당시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데이비드 베컴, 게리 네빌 등등 리그 최상위의 선수들을 발굴하여 잉글랜드를 제패하였고, 나아가 유럽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이후 리그에서는 아스날과 라이벌리를 보여주며 리그를 양분했지만 유럽에서는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07-08 시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훗날 메시와 축구를 양분했던 선수를 발굴하여 챔피언스 리그를 재탈환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박지성 선수도 큰 활약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루니, 테베즈, 호날두 이 3명에서 보여주었던 역습 축구는 모든 축구팀을 박살내며 유럽의 최정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수비진도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어 공수 모두 훌륭한 팀을 만들었던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2-13 시즌입니다. 이 시즌은 가장 완벽한 유종의 미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퍼거슨 감독의 최고의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선수들을 보게 되면 크게 좋다고 하지 못할 정도의 선수들이 질비하였습니다. 결국 퍼거슨 감독은 아스날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던 반페리시의 영입과 폴 스코스의 은퇴 번복을 요청하여 팀을 다시 만들었고, 반페르시는 리그 최정상급 활약을 보여주어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클레버리, 안데르송, 필 존스 등등 리그 우승급 자원들은 아니었지만 퍼거슨 감독은 스쿼드에 변주를 주면서 리그를 제패하였습니다. 이렇게 퍼거슨 감독의 시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제외하면 퍼거슨 감독과 비교했을 때 퍼거슨 감독이 우위에 있었던 이유는 어떤 자원이 스쿼드에 있던 어떻게든 그 선수를 활용하여 최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해냈고 대부분의 리그를 우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와 함께 최고의 감독 중 하나로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오기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7회밖에 우승하지 못해 아스톤 빌라와 동률이었지만 이후 13회를 더하여 잉글랜드 리그 전체 최다 우승을 한 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 클럽 최초 트래블이라는 역사를 세웠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감독의 빚으로 글로벌한 클럽이 되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퍼거슨 감독이 이룩하였던 영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추천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된 모에스 감독은 그 당시 첼시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자리를 잃었던 후안 마타를 3,700만 파운드로 하나 약 666억을 사용하여 영입하였고, 에버튼에서 활약하였던 펠라이니 선수도 영입하여 여름이 착시장에서 약 1,059억이라는 이적료를 지출하였지만 13-14 시즌 중도에 성적이 좋지 못하여 경질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즌 아약스, 바르셀로나, 미넨, 네덜란드 국가대표 등등에서 감독했던 바날 감독이 대체자로 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바날 감독은 디마리아, 멤피스 데파이, 그리고 앙토니 마샬 선수를 영입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당시 마샬 선수가 영입되었을 때 금액이 옵션 포함 8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였고, 너무 비싼 금액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 마샬 선수는 데뷔 경기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되었고, 결국 이 시즌 골든보이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마지막은 정말 좋지 못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날 감독은 링가드, 레시포드와 같은 유스들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경기 자체가 흔히 아는 지루함을 넘어선 답답할 정도의 경기력을 선보였고, 결국 마지막 시즌 FA컵을 우승하긴 했지만 최악의 경기력과 선수단과의 불화로 인해 경질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첼시에서 경질되었던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당시 무리뉴 감독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더불어 전세계 톱 감독으로 엄청난 연봉을 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즌 1억 유로를 지출하여 폴 포그바 선수를 리턴시켰고 자유계약이었던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선수를 영입하여 팀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한 시즌에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사용하였고 첫 시즌에 커뮤니티 실드와 리그컵 그리고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며 다시 재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 이전 시즌에 시즌아웃급 부상을 당했던 이브라모비치 선수를 대신할 그 당시 리그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루카쿠 선수를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영입하였고 그리고 미케타리안과 린델레프 등 다수의 선수를 영입하여 엄청난 이적료를 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리그에서 2위를 하였지만 버스 축구라고 불리는 극한의 수비 축구를 보여주며 경기력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듣게 됩니다. 결국 다음 시즌 리그에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시즌 도중 경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임시감독으로 임명되었던 솔샤르 감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하프리그에서 감독을 맡고 있었던 솔샤르였기 때문에 다음 감독을 위한 임시감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샤르 감독은 리그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차전에서 대역전을 하여 결국 정식 감독이 되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의 첫 정식 감독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웨가이어 선수와 완비사카를 영입하여 수비를 보강하였고 다니엘 제임스라는 젊은 선수를 영입하여 공격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의 중원에서 포그바와 프레드, 마치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격 마무리에서 마샬과 레시포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 결국 계열 이적 시장에서 포르투갈의 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스포르팅에서 엄청난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였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였고 이적 직후 팀의 공격의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루카쿠 선수가 이탈하게 되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갈루 선수를 데려와 기대 이상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 활약들을 바탕으로 리그 3위를 하며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2위를 기록하며 더욱더 팀의 성적을 끌어올렸으며 기대감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샤르 감독은 퍼거슨 감독처럼 맨유 특유의 역습 전술을 선보였고 지루한 경기도 있었지만 맨유 정신을 다시 이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1-22 시즌 마티치의 노세아와 메가이어 선수의 기량 하락으로 인해 팀이 몰락하게 되었고 결국 시즌 중도에 경질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들쑥날쑥한 성적은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팀의 수익성으로 엄청난 성적을 이룩하고 있었지만 팀의 디렉터로 있었던 에드 우드워드는 스타성이 있는 선수나 엄청난 이름값이 있었던 감독들을 주로 영입하였고 이때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여 팀의 재정을 흔드는 영입들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영입된 선수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팀을 빠르게 떠났고 방출할 때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결국 선수들을 무리하게 재계약하여 필 존스나 앙토니 마샬 같은 선수들에게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선수들은 부상이 잦았거나 이전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여 악성제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수익 성장과 반대로 리그는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디렉터는 해임되었고 이후 내부 승격하여 존 워터프라는 풋볼 디렉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렉터가 변경된 이후 아약스를 엄청난 팀으로 바꾼 에릭 테네하 감독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아약스는 리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더치바이언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18-19 시즌 챔스에서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며 4강까지 진출한 모습까지 보여주어 차기 펩과 클럽을 이을 감독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첫 시즌 테네하 감독은 엄청난 이적료를 계속해서 갱신하며 팀 스쿼드를 꾸려나갔습니다. 아약스에서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나 안토니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였고 같은 리그에서 활약하였던 왼쪽 풀백 말라시아 선수도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초 계속해서 링크되었던 바르셀로나의 더용 선수를 영입 실패하게 되자 레알 마드리드의 카스미르 선수를 영입하여 미드필더도 추가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즌 만에 2억 4천만 7백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여 선수들을 영입하였고 리그 초반에는 아직 선수들이 테나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리버풀전부터 엄청난 경기를 만들었고 이후 아스날전에도 엄청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어 리그에서의 본인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유로파에서 바르셀로나를 꺾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어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시즌에 레시포르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 활약을 더불어 리그 3위와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며 본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도 엄청난 이적료를 사용하며 첼시의 마운트, 아탈란타의 호일룬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나 이전 시즌 본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에게 막대한 이적료를 사용하여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 스트라이커 자원의 부재로 호일룬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사용하여 팬들이 또 다른 앙토니 마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도입되었을 때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었던 공격 세부 전술의 부재, 엄청난 금액으로 영입되었던 안토니 선수, 마운트, 호일룬 선수의 부족한 활약, 이러한 부분들로 리그 8위를 기록하며 리그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FA컵 하나만 우승하게 되며 시즌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과 이전 시즌 팀의 영입 기조에 테나 감독이 상당 부분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증명하듯 대부분의 선수들이 테나 감독 아래에서 뛰었거나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경질 연운이 드셌지만 FA컵이라는 활약상으로 팀에 잔류하게 되었고 게다가 1년 옵션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본인이 써문 선수나 네덜란드에서 뛰었던 선수인 마즈라이, 더리에트 선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인 지르크지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가르테 선수가 영입되어 3시즌 동안 약 7억 유로라는 막대한 이적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팀의 성적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시즌 도중 경질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윌콕스, 비벨, 그리고 베라다 이 3명의 보드진 중심으로 팀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번 시즌 테나 감독을 중도 경질하고 아모린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모린 감독은 현재 리그에서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 중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테나 감독 때 무분별하게 영입되었던 선수들이 현재 리그 내에서 수준급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부상으로 이탈리아 자원들도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은 퍼거슨 감독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테나간 감독 때 무리하게 사용되었던 이적료의 후폭풍이 다음 시즌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은 꼭 알맞은 이적료를 알맞은 자원에게 투자하여 알맞은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디렉터들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있을 유로파 경기도 이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도 처음부터 쉽게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린 감독도 처음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처럼 엄청난 명장이 되길 바라고 있진 않지만 이후 시즌 본인이 봤던 기대감을 보여주는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